일단 기본적으로는 쌀밥도 다 잘 먹고 과일도 좋은 거만 먹는 것 같고 해요. 그래서 일단 한국 가면은 잘 살겠구나. 저 대스타가 나한테 이렇게 말 거는 게 맞아? 조인성 이름대로 인성이 진짜 대박이야. 그 금연기에서 나오는 그 노래를 들으면은 적개심이 다 무너져. 그럼 이제 휴민트에 이제 그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출연하셨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아님이 언제쯤 나오지?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좀 잠깐 지나가긴 하지만 공연하는 모습이 이게 지나가긴 해요. 그래서 베이스 기타랑 무용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그 잠깐 그냥 지나가는 씬을 찍기 위해서 한 달을 연습을 했어요.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신세경님이 잡혀서 보이브에 잡혀서 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딱 단독샷 그 정면이 있어요. 정면 딱 거기서 찍혔어요. 유명한 배우분들이 많이 출연하시잖아요. 그럼 서아님께서 실제로 배우분들을 정말 그렇게 잘생기셨는지 조인성님이 너무 잘생겼고 그리고 신세경님은 그냥 똑같았어요. 영화나 막 이런 데서 나오는 것처럼 얼굴도 너무 작고 그리고 박정민님이 너무 멋있어. 연기 몰입을 진짜 잘하는 거예요. 들어가기 전에 그 대사를 읽고 몰입을 하면서 들어가요. 그 노력이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저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저렇게 노력을 한다고? 이걸 딱 보니까 좀 살짝 거기서 자극을 받더라고요. 저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그냥 계속 노력을 하는구나. 근데 나 같은 사람은 더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자극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조인성 배우님이 이제 딱 와가지고 인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. 저한테 말 시키는 거예요. 근데 사람 대 사람이 진짜 말하는 것처럼 와가지고 그 진짜 캄보디아에서 공부했어요? 막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네 했어요. 진짜 언제 탈북에서 왔어요? 그래서 2020년도에 왔다. 막 이런 그 스몰 토크를 이렇게 하는데 저 대스타가 나한테 이렇게 말 거는 게 맞아? 근데 조인성 배우님이 저희가 이렇게 높은 신발 신고 이렇게 연습하고 했거든요. 저 대스타 분이 지금 우리가 힘들다고 신발까지 챙겨준다고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막 좀 놀랐어요. 깜짝 놀랐죠. 어떻게 상상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. 그런 대스타들이 와가지고 이게 막 일일이 챙겨주니까 좀 너무 이거 감동이다. 이거 다 모든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저 인성을 막 이런 생각을 했죠. 진짜 조인성 이름대로 인성이 진짜 대박이야. 휴민트에서 보니까 팁 받은 거를 생리대까지 감추는 걸 제가 봤는데 혹시 그렇게 팁을 감춰보신 적 있는지? 사실 틀린 건 아니에요. 근데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옛날 방식이라 해야 될까요? 보이브에서 들이닥쳐서 저희는 맨날 그 가방 검열이랑 하거든요. 그냥 뭐 제 거가 아니에요. 제 가방이 아니에요. 그냥 늘 보이브에게 항상 언제든지 열어줘야 돼. 그래서 생리대 감추는 것도 그냥 옛날 방식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는 좀 선배가 돼서 이제 감추기 시작했죠. 어느 날 어떤 언니가 북한에 돌아가면서 제 머리를 딱 치면서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. 저는 이제 항상 부모님 때문에 팁을 못 감췄잖아요. 근데 그 언니가 머리를 딱 치면서 저한테 야, 너 여기 왜 나왔니?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돈 벌러 나왔잖아요. 야, 돈 벌러 나왔지? 야, 그럼 똑똑하게 돈 잘 벌어. 잘 챙기고. 이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. 거기서 제가 밤새 생각을 했어요. 그래, 나 돈 벌러 나왔지? 맞네? 그렇지. 그다음부터 받으면은 혼자 하면 안 돼. 친한 애랑 너가 이 받은 순간 걔한테 주면서 걔가 바치러 가는 곳까지 시스템에 다 있으니까 걔 동선을 이렇게 줘요. 뭐 팁 얼마 받았다 하면 그게 다 떨어지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거를 돈을 가지고 가서 화장실 들어가요. 이제 브라 속이나 막 이런 데 숨겨요. 일단 숨기고 숙소에 올라가면은 그걸 또 숨겨야 돼요. 숙소에 올라가서는 저희가 이거 북한에서 사서 가져갔던 캐리어가 있어요. 캐리어 밑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넣고 꼬매요. 그리고 막 그런 막 이불 속이나 입지 않는 옷 속이나 막 이런 데 넣어가지고 바느질로 다 꿰매놔요. 진짜 그렇게 해서 보관을 하고 그 모아뒀던 돈을 좀 북한에도 휴가를 갈 때 가지고 가고 그랬죠. 그 식당에서 어떤 음식을 파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이 잘 나가는지 그게 저희 이제 식당에서 평양냉면을 기본적으로 팔긴 해요. 순대 그리고 또 만두 뭐 이런 것들을 팔죠. 중국식 음식도 좀 많았어요. 뭐 포거라든가 이런 것도 팔았고 생선찜이라든가 이런 것도 살짝 중국식을 곁들여서 좀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. 근데 거기서 매출에 대한 종업원들에게 정해지는 게 하루에 500달러씩 매출을 올리라는 게 그 할당량이 정해져요. 그럼 그 500달러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만 정말 팔아서 안 되거든요. 그럼 이제 뭐를 팔아야 돼요? 북한 술을 팔아야 돼요. 그럼 그 식당에 관광 손님이 엄청 많이 들어오면 그 500명에게 단체가 많잖아요. 그러면은
한 뭐 20명, 30명 이렇게 단체가 왔어. 그러면 그 단체 속에 막 들어가서 제가 그 술 멘트를 해야 돼요. 1인당 이게 정해진 게 있으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 회장님이 누구십니까 하고 멘트를 해요. 그럼 뭐 저 전데요 하면은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거 북한에서 콤방 따온 들쭉입니다. 백두산에서 따왔습니다 하고 이제 막 멘트하는 거예요. 안 들으셔요. 근데 거기다 가서 백두산에서 콤방 따왔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죠. 그럼 우리 괜찮아요 안 마셔요. 아니 뭐 회장님 이렇게 뭐 회사 사람들 같이 오셔가지고 카오가 있지 콤방 따온 들쭉도 안 드십니까? 막 안쓰럽기도 하고 좀 이거 분명히 봐도 자기 딸뻘인데 이렇게 와서 좀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마음에 사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이제 20명이잖아요.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술 이거 병을 막 따면서 와요. 이게 잘 안 따지거든요. 안 돌아가. 막 따고 와서 그 회장님 앞에서 술을 이렇게 다 따라줘요. 근데 회장님이 다 이거 한 잔씩 돌아가게 20명 다 맞춰줘요 하거든요. 근데 저는 한 17잔만 따라요. 그리고 이제 딱 가서 한 잔 정도 남기면 서로 이렇게 또 나눠서 마실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딱 한 17명 정도만 따라주고 가서 회장님한테 다시 얘기를 하죠. 회장님 어떡하지? 어머 술이 떨어졌습니다. 근데 저기 뒤에 손님들이 없습니다. 그렇게 멘트를 해요. 그럼 한 병 더 가져와요. 이렇게 해서 한 2병에서 3병 팔고 이런 식으로 매출을 올렸죠. 근데 그게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불쌍했다. 북한 당국의 그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했었구나 라는 생각에 저는 지금 그래도 탈북했으니까 다행이지만 그렇게 북한 식당에서 일하는 애들을 떠올리면은 저의 옛날이 떠올라가지고 좀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. 매달 받는 돈이 정해져 있었나요? 한 달에 137달러였어요. 딱 정해져. 네, 정해져 매출을 있고. 많이 올려도. 맞아요. 그렇게 매출을 올려도 막내 때는 저를 묶어주는데 그 3명이 매출을 같이 나눠 가지다 보니까 제가 술을 팔아도 그 3명과 나눠 가지면은 막내 때는 그냥 꼴찌에서부터 한 2-3번째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는 막 허무하고 막 그 한 달 너무 뛰어다녔던 게 너무 힘들고 막 그랬어요. 근데 그때는 처음에는 필립스 뭐 무슨 밥서 필립스 쪽으로 다리미 막 이런 거를 줬어요. 1등한테 뭐 밥서, 2등한테 뭐 무슨 믹서기 이런 식으로 줬거든요. 근데 제가 한 2년 지나고 나서 선배쯤 갈 때부터는 이 체계를 바꿨어요. 1등 하는 사람한테 월급이 137달러인데 1등한테 300달러 보너스를 줬어요. 그래서 한 2년 동안 제가 1등을 해가지고 300달러 보너스를 받으면서 그 월급을 이렇게 모았죠. 차근차근. 제가 휴가 가서 거기 이제 평양에 아파트를 이제 부모님께 사드렸죠. 네. 그런 식으로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럼 서아님께서 일하실 때는 그 음식을 실제로 다 맛보셨는지? 저희는 손님들에게는 뭐 맛있는 음식을 팔지만 저희한테는 김치 조각도 아껴가지고 너무 맛없었어요. 저는 종업원들은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양배추 볶음을 이만큼 그런 다랑이 같은데 진짜 큰 대야에다가 하나 이렇게 내줘요. 그럼 그거 하나에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좀 그게 힘들었어요. 맨날 똑같은 것만 그거 먹으려니까. 그리고 아침에는 캄보디아 라면을 끓여줬거든요. 대용량 그 종업원들과 다 같이 이렇게 끓여서 먹으면은 한국 라면도 아니고 그거를 먹으면 진짜 맛없거든요. 김치도 먹지 못하게 했고 캄보디아에 제일 흔한 게 뭐였냐면 수박이었어요. 수박도 통제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너무 힘들었어. 서아님은 평양냉면 드셔보신 적이? 저는 지금 제가 촬영 때문에 엄청 많이 다니면서 먹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한국의 평양냉면에 좀 빠지긴 했어요, 최근에. 근데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이해가 안 됐죠. 일단 이거 통일이 되면 바꿔야 될 것 같긴 한데 북한의 평양냉면이랑 한국의 평양냉면은 완전 다른 냉면이에요. 그래서 통일되면 그냥 북한에 있는 거 그냥 북한 냉면, 그냥 한국에 있는 한국 평양냉면 이렇게 지칭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북한은 제가 어릴 때 먹던 그 냉면은 그 다대기 맛으로 국물까지 쭉 마셨어요. 근데 한국에서는 일단 밍밍하잖아. 고기도 한 2점인가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가게를 고기가 없는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먹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한국에 와서는 비빔냉면만 먹었어요. 북한에 있을 때 평양냉면은 또 제가 좀 너무 흔하게 먹었어요. 지겨울 정도로 먹었어요. 근데 북한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쌀밥을 좀 먹자 이런 게 있어요. 쌀밥을 먹지 못하면 하루 일과가 잘 안 돌아가는 느낌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 갔는데 엄마가 전화로 오늘 어디 냉면집에 있으니까 그 냉면 먹으러 와 이러면은 또 냉면이야? 뭔가 이런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평양냉면을 한국에 와서 돈 주고 먹자니 아깝고 그렇게 먹을 줄을 처음에 몰랐어요. 근데 최근에 촬영을 하면서 다니니까 왜 이렇게 평양 냉면의 그 매니아층이 또 따로 있고 이렇게
진짜 먹으면 먹을수록 빠져드는지 알 것 같다라는 거를 최근에 좀 느끼고 있어요. 저도 지금 빠져들고 있는 그 단계에 있어요. 그리고 또 옥류관에 가게 되면은 일반 주민들에게 꽁고기나 꽁 육수로 주진 않지만 꽁 대신 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. 그래서 닭고기 국물 맛이나 뭐 소고기 그런 어디 뼈의 육수의 그 진한 맛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거는 진짜 맛있죠. 그래도. 근데 캄보디아에 있는 거는 그냥 살짝 조미료 느낌이랑 좀 면도 맛이 없고 하다 보니까 좀 더 거기서 질리게 됐던 것 같아요, 저는. 북한 식당 내에 따로 방이 있다고, 그러니까 룸이 따로 응.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뭔가 불순한 의도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처음에 와서도 제가 방이라고 하니까 한국에서는 좀 룸사롱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. 근데 북한에는 룸사롱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없어요. 아니, 그런 단어 자체도 없고. 근데 일단 방에 들어가도 CCTV가 다 돌아가요. 그리고 방에 들어갈 때 3명에서 4명이 들어가요. 그리고 서로가 CCTV로 감시를 받고 있고, 그리고 또 그 종업원들이 이거 다 듣는 그 사람의 그 감시인 거예요. 이 종업원이 손님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그 방에서 들은 거를 그 밤에 보이부의 직원에게 다 써요. 지도원에게. 오늘 손님과 어떤 대화를 했고, 이 상대방 종업원은 그 손님과 어떤 대화를 했다. 이걸 다 써요. 그리고 손님과 거기 방에서도 이래 스킨십이나 이런 거나 아예 할 수도 없어요. 그런 건 아예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죠. 그래서 그게 좀 한국 손님들이 식당에 오면서 노래를 하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노래방을 그렇게 거기 기계를 놓고 차린 거예요. 근데 또 좀 다른 게 뭐냐면 노래방 기계가 그 태지나 이런 금융기계 그게 그 노래방이 있었어요. 그 금연기에서 노래하고 이제 중국 손님들도 오고 뭐 대만 사람들, 일본 사람들도 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오게 되면은 북한 식당, 저희 식당이 재미없다고 가요. 그나마 한국 손님들이 그 좀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그 좀 그래도 음식 팔기도 쉬웠던 게 그래서 한민족이라고 와서 그 좀 늦게까지 남아서 좀 그 북한 식당 그 노래도 그 부르고 그리고 한국 노래도 부르면서 좀 매출을 올려줬거든요.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어디 다른 외국인들 뭐 일본 사람 여기는 방이라고 하면은 뭔가 손도 잡아볼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스킨십도 할 것 같은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뭐 아무것도 없어. 전 노래방 기계 말씀하셔서 뭔가 북한 노래가 나오는 노래방 기계인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서 한국 노래를 좀 그렇게 접하죠. 그래서 오히려 적개심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하는데 적개심을 가지고 일하다가도 그 금연기계에서 나오는 그 노래를 들으면은 적개심이 다 무너져. 그 다음부터는 혼자 막 그 노래와 사랑에 빠지고 부모님이 그립고 막 그래요. 가사들이 또 얼마나 좋나요? 그랬던 것 같아 진짜. 남아있는 게 가족이잖아요. 그리고 북한에서는 가족이 늘 인질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좀 목표는 돈을 잘 벌어서 가는 게 목표였어요. 월급 따박따박 잘 받고 왜냐면 북한에서는 그런 월급을 받을 수 없는 구조거든요. 뭐 북한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직장에 출근하면은 뭐 북한 돈으로 한 1,000원에서 2,000원 정도 월급으로는 한 달을 가족이 다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월급이잖아요. 그냥 뭐 사탕 하나에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기 때문에 근데 뭐 여기서는 뭐 일을 조금 해도 그래도 북한에서 상상할 수 없는 월급을 주고 보너스도 받고 하다 보니까 좀 그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뭐 내 남자인 것 같다 이런 생각보다 적개심으로 바라봤지만 좀 자주 보다 보니까 좀 사랑에 빠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사람이면은 그러니까 일단 한국 사람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한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먹고 사는 것 같아. 과일도 가지고 오는 거 보면은 한국에 막 과일 실한 것도 막 가지고 오고 수화물에 실어가지고 막 가지고 오고 이런 거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쌀밥도 다 잘 먹고 과일도 좋은 거 막 먹는 것 같고 해요. 그래서 일단 한국 가면은 잘 살겠구나. 그래서 결심을 하고 제가 탈북을 했죠. 그에 대한 후회는 맞아요. 후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. 네,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어려움도 있었고 대화도 잘 안 되고 말도 소통이 잘 안 되고 발음도 그렇고 억양도 그렇고 힘든 부분이 많았지만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자유를 얻었잖아요. 자유가 엄청 커요. 그래서 자유가 늘 보장되어 있던 사람들은 사실 그거를 잘 모르겠지만 자유가 없던 사람들은 자유를 이렇게 얻으면 그 소중함을 알게 되더라고요. 진짜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고 그리고 자유롭게 말을 해도 되고 그렇다고 누군가 나를 통제하고 억압을 하는 게 없잖아요. 조금만 그냥 손발 움직이면은 그냥 뭐 쌀밥은 기본적으로 먹고 뭐 먹고 싶은 것도 배달해서도 먹을 수 있고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고 이런 시스템이 좀 엄청나게 좀 저한테는 이게 좀 크고 좀 소중하고 너무
이 환경이 편안함을 주다 보니까 후회를 하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. 오히려 이런 거는 하죠. 죄책감은 좀 커요. 너무 이제 행복하게 살기도 하고, 그리고 부모님이 아직도 북한에 계시다 보니까 좀 그리움도 있고, 아, 내가 이렇게 잘 살아도 되나라는 죄책감은 있는데, 아, 너무 행복하죠. 행복해서 후회를 안 해봤어요, 한 번도. 만약 상황적으로 가능해진다면 모시고 오고 싶은 마음도 조금은 있어요. 저는 이제 처음부터 원래 그 계획이 있었죠. 근데 그게 코로나가 있으면서 그 계획을 실행을 할 수가 없었고, 그리고 그때는 국경이 아예 봉쇄가 돼서 또 시도를 할 수 없었고, 지금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. 그렇게 또 시간이 또 흐르다 보니까. 여러분,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,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, 또 댓글도 남겨주시면 다음에 또 제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